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고 있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그런데 탄핵 인용과 기각을 예측할 만한 소스가 되고 있는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한창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지만 선고일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아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좀 어제 보니까 좀 안 좋더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어딘가로부터 들은 것 아니냐. 또는 어제 좀 윤상현 의원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확신에 찬 표정이더라. 저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과도 맞췄는데 이번에도 뭔가 윤 의원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등등등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여야가 각각 선거 결과를 예측합니다. 물론 각 당의 싱크탱크라는 게 있고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를 돌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해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결과 예측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실은 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기고 있음에도 지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지지층들의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최근에는 거의 모든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를 유죄로 예측하고 또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정반대였고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어떨까요? 물론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로 각각 기각과 인용을 예상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승복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은 국민의힘 쪽이었고 반대로 불복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이었습니다. 이것도 기각 또는 각각 쪽에 힘이 실리는 하나의 어떤 정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인용을 예상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해 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없이 선고를 내리게 했다는 것은 마은혁 없이도 선고를 내릴 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인용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성향 재판관 중 한 명이 인용 의견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이런 설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6대2 또는 7대1, 더 나아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주식시장도 인용 관측을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글로벌과 이스타코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등의 주가가 전날 종가 대비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한 글로벌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63%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5대3 교착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던 와중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리고 선고가 늦어짐에 따른 책임론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인용파가 기각파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선고를 하기로 했다. 즉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중 한 명이 인용으로 판단을 바꿨다는 건 어디까지나 인용을 주장하는 측의 희망 회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고 때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린 채
기각 또는 인용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회적 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안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바 있기 때문에 동일성 상실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그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조한창 재판관이 막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 조한창 재판관 한 명 때문에 기각 의견이 0이 될 수도 혹은 3이 될 수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기사는 사법부의 소식통으로 불리는 현직 판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인 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3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는 거리가 꽤 먼 그런 영역인데요. 단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이게 0이 될 수도 혹은 3이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요? 제 현직 판사의 예측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거꾸로 말하면 탄핵 심판 기각,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려면 8인 체제가 된 헌재에서 3표 이상 얻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조 재판관 한 명의 합류로 3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한창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지요. 그런데 이 배경 때문에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보면 소위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불리던 재판관의 상당수가 탄핵 인용 의견을 내 결국 박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만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조한창 재판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기각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고 이게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가 가진 이력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겠지만 조 재판관은 일단 비주류가 아닌 주류입니다. 서울지법 판사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와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 전형적인 법원의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법대 출신이고 남성이라는 점인데요. 과거였다면 대법관이 되고도 남음이었을 자격의 그런 소유자이지만 조한창 판사는 끝내 대법관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후보에만 3번씩이나 올랐지만 4번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사법부의 어떤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의 정치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 약진, 그리고 여성 판사 그리고 향판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동료 주류들과 더불어서 뒷순위로 밀려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조한창 판사의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 사건에 이름이 2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던 사건을 맡아 좌파들로부터 미움을 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이 거부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저 당이 해산됐지만 국회의원직은 인정해달라면서 낸 행정소송, 그리고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하고 사건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혹 등등등 유독 좌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의 중심에 조한창 판사가 있었고, 이런 이력 때문인지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으로 사법부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조한창 판사는 출세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야 했지만 몇 년 동안 나가지 못했고 2001년 정기 인사 때도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못하자 결국 조 판사는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조한창 판사가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윤석열 대통령 덕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력 대통령의 판사로 급부상했기 때문인데요.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자리가 빌 때마다 예외 없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 올해 1월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자를 뽑을 때 세배수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요. 6월엔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9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김사관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4명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최종 낙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조한창 판사가 잇따라 대법관 후보군에 들자 사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당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연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지체 없이 폐기한 것도 조 재판관이라는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조 재판관이 탄핵 기각쪽에 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최상목이 추가적으로 조한창, 정계선 이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기류가 역력하지만 다 계산된 어떤 승부수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이 들어감으로써 8인 체제가 됐고, 여기에 조한창 재판관이 미치는 나비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현직 판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헌법재판소 체제에서 윤 대통령 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헌법재판관은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정영식 재판관 1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 기각 의견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전부가 탄핵 인용편이라면 사람의 심리상 혼자서 다른 쪽에 선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게 되죠. 쉽게 말해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과가 7대1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확고해지면 아무리 정영식 재판관이 보수 성향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7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한독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을 봐라, 정계선은 혼자서 파면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서부지법 출신 정계선의 좌파 진영에 대한 충성심, 그걸 과연 누가 꺾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상황에서 조한창 재판관의 헌재 합류로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쪽에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다면, 즉 확고부동한 기각 의견이 한 표가 있다면,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는 좀 7대1은 부담스럽지만 6대2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6대2가 5대3으로 바뀌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 쪽에 확실한 두 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재판관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구조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정계선과 고성을 지르며 각을 세웠다는 보도가 뒤따르면서 5대3은 물론 중도로 평가받는 김영두 재판관마저 기각, 이렇게 해서 4대4라는 말이 그래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한창 재판관의 뒤늦은 투입은 어떻게 보면 최상목 대행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히든 카드였다라는 이 현직 판사의 설명과 분석이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난무한 상황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